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체감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체감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고요. 보통 체감이 됐다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 진짜 집값 떨어지네, 이제 팔아야지 하면은 이미 늦은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요, 이런 거 달리고 있어요. 절대 안 떨어진다. 경기의 영향보다 수요 공급의 영향이 더 크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저기 권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 그냥 본인들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저들이 저랬으니까 그 말을 굳게 맹신할 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격이 올랐음에도 팔려는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락세로 전환되기 전에는 전세나 월세가 하락해야 한다. 전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이게 언제 달린 글이냐? 불과 한 달 전에. 네, 첫 번째요. 자, 수요 공급의 영향 이야기하는데 왜 맨날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 이야기를 안 하냐? 공급은요 항상 수요 대비죠. 그리고 거래량이 더럽게 안 나온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격이 올랐음에도 팔려는 수요보다 매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왜 매수 수요가 뜻하는 거래량은 줄어들고 팔려는 수요가 뜻하는 매물은 늘어나느냐? 당연히 경기의 영향이죠. 그래서 수요 공급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이야기만 하고 경기에 영향이 없다. 수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다. 서울은 안 떨어진다. 의정부 바닥 아닐까요? 뭐 내가 사고 싶은 곳은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끌에서 망하지 않는다.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영끌족들이 망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영끌한 사람들 망했다라는 글이 돌아다니는데 10억짜리 집을 산 30대 부부가 40% 나오는 대출 4억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모아둔 현금 5억 원. 자, 30대 부부가 5억 현금을 모아놓고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해지해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은요, 소득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끌족이냐? 대출 40% 받아서 4억을 마련했다. 이 정도가 되는 분들은 영끌족이 아니에요. 대출 40% 받은 사람이 왜 영끌족이에요? 영끌족 그때 나올 때 뭐였어요?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부모 도움 대부 뭐 이런 것까지 플러스 이런 게 영끌이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끌족들 망했다 했을 때 내 주변에 집 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착실히 잘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영끌족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30대가 집 사면 영끌족이에요? 엄청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죠. 20, 30대부터. 그런 사람들이 집을 샀다. 아니 그만큼 버니까 그 사람들이 망한다. 아니에요. 집값은 그 사람들이 망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무리하게 따라간 사람들이 사서 망하는 거지. 아니 5억이나 모아놓고 퇴직금 연금 해지해가지고 1억이나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끌족이냐. 그러면서 영끌의 실체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주변에서 제일 영끌 안 망할 것 같은 사람 뽑아가지고 이야기한 게 저 정도겠죠.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하는 거 폭락, 아까 요 기사 많이 쓰죠. 하락 아닌 조정장이다. 왜? 영끌족이 망하지 않으니까. 영끌족은 망하지 않고요, 집값 떨어지는 것도 체감 안 될 정도니까 조정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는 지역은 무조건 안 떨어진다. 특히 막 서울 이런 데는 죽어도 안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 그래서 집값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 공인중개사가 느끼는 60%.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죠.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볼 테고,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가 그냥 시세 확인해 보는 사람이랑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정확하게 알겠어요? 전문가들 맨날 공급이 어떠느니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40%가 고압 의견이 가장 많다. 그 이유 뭐겠어요? 영끌족 안 망한다고 하고 우리 동네 안 떨어진다고 하고 전문가들 조정장이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태까지 하락장을 안 만나봤으니까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말이 제일 어이가 없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적으니 하락이 아니다. 근데 맨날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거래량이 적으니 하락이 아니래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한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래량 감소 이후로 하락을 했고, IMF 때도 거래량 감소 이후 하락을 했고, 2018년 하락 때도 거래량 감소 이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매매가격 지수와 거래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문서들에서 구글 쳐가지고 매매가격 지수 거래량 관계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따라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아무 이유 없이 거래량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하락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요, 거래량이 줄었을 때 하락장으로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하락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진 거는 지수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집값 올라간 거는 평당 중위가격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느냐. 왜냐면은 지수를 측정할 때 거래량이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 하락세가 적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볼게요. 지수 유형. 여태까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직접 계산해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는 제버스 지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KB에서는 칼리 지수를 쓰죠. 부동산 119 여기서는 주토 지수를 쓴다. 그러면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아유 복잡하다. 예시를 주택가격 ABCD에 20년 가격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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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이고 21년 가격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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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억이라고 할 때 지수별 변동률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러면요 세 개는 그대로 가격이 유지가 됐고 호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나가 2억에서 5억으로 올랐으니까 2.5배가 됐다. 그러면요 얘네를 다 곱한 다음에 4분의 1 제곱, 그래서 가격 변동률은 25.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술평균. 자, 산술평균 변동률은 훨씬 더 간단하죠. 더해서 나누면 된다. 한 배 한 배 한 배 2.5배 나누기 4, 그래서 1.375, 즉 37.5%가 상승했다. 그 다음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원래 총액이 5억이었는데 총액이 8억으로 늘었으니까 8억 나누기 5 해서 가격 변동률은 60%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A, B, C, D의 가격이요 거래량이 늘어가지고 2억짜리가 5억으로 오른 것 뿐만이 아니라 두 채가 더 2.5배 올라서 2억 5천 2억 5천으로 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부동산원 제본스 지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에 4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거는 좀 계산기를 쓸게요.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1.98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대로고 세 개가 2.5배로 올랐다고 할 경우. 그 다음에 칼리 지수는 어떻게 나와요? 8.5 나누기 4니까 2.125.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요 2.2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시세는 똑같이 2.5배로 올랐는데 거래량이 한 건일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 거래량이 3건이 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요걸 보면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폭이 높아 보이는 거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하락폭은 작아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도 얼마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사는 아파트 안 떨어지던데 실거래가? 그런데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거래가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아직 가격 안 떨어졌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체감이 덜 된다. 이 정도일 뿐인 거죠. 그런데 상황 보면 어때요? 실거래가 이미 뚝뚝 떨어지고 있죠? 서초도 지금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서초가 이번에 보합지표가 나왔죠. 한 달 내로 하락지표가 나올 텐데 이미 하락세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넘어갈 때 보합이 된다는 건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게 한 달쯤 뒤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강남은 이미 떨어진 지 한참 됐죠. 한남더일도 떨어졌고 노도강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죠. 6억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떨어진 건 4억인데 호가는 6억 낮췄어요? 그러면 6억 낮춘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수요가 없다. 혹은 사고 싶은 수요가 없다. 수요가 개박살이 나는 상황인데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 이 뭔 개소리야! 개도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개소리야 하기에는 개한테 미안하지 않냐. 머리 좋은 개들은 그 정도는 알 것 같다. 초급매물 내놔도 안 나오고. 문제는요. 호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호가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서부터 그게 거래되면서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지 거래량이 줄어서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이다가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서 하락장인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진짜 전문가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준토중공 같은 경우는 호가를 이렇게 낮춰도 안 삽니다. 왜 안 사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거 좀 특이 케이스죠? 어디? 강남 3구가 호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강남은 굳건 똘똘한 채로 대동단결 그런 소리 하고 있죠. 특히 서초 어때요? 맨날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내년에도 서울 불패 하다가 강남은 오른다. 그러다가 강남 4구 불패 여전하다가 서울 강남, 그 다음에 강남 서초는 올라가도 송파 강동 버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용산 하다가 강남 용산 무너지고 서초 불패, 서초구만 소폭 상승하다가 서초도 멈췄다. 불패 없어요? 아직도 어디 불패 이야기하는 인간들 있으면은 정신 차리라고 좀. 또 그래도 결국엔 다시 오를 거다. 지금 집 사라 10년 뒤에 더 오른다. 그러면요 주식하고 코인은 왜 이 꼬라지가 났을까요? 10년 뒤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10년 뒤에 더 오르는 이유는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오를 거고 그래서 장기 투자해서 한 10년 뒤에 팔아라. 주식은 코인은 당장 금리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팔아치우면서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큰 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냐. 수도권은 더 심각하죠. 광교 5억, 6억 하던 게 3억 5천, 송도 박살. 그다음에 수도권은 광북, 뭐 평택. 저번에 고덕에 안 떨어진다고 댓글들 엄청 다시더만. 삼성 효과가 엄청나고 뭐 삼성 사는 사람들이 고덕 찾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더만. 동탄 추락. 뭐 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결론 뭐예요? 이미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체감이 잘 안 가는 이유는 거래량 때문이다. 거래량 때문에요. 첫 번째는 지수 자체가 이렇게 확 떨어지게 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옆단지 막 실거래가 자체가 안 뜬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아직 안 떨어졌는데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호가를 보면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호가 보면은 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올라갈 땐 실거래가를 봐야 되고 떨어질 때 호가를 봐야 된다. 그 이유는요. 올라갈 때는 사고 싶은 사람이 싸게 사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요.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맞춰지느냐를 봐야 되겠죠. 사고 싶은 사람이 싸게 사고 싶은데 싸게 팔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게 합이 맞아서 거래가 된 게 실거래가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한 싸게 판 거죠. 반대로 안 팔릴 때는 실거래가 이후에 호가가 더 낮아져도 아무도 안 사고 있다. 그러면은 팔고 싶은 사람이 낮게 부르는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자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 호가를 봐야 되는데 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체감은 언제 올 것이냐. 한참 떨어져서 수요가 조금씩 유입될 때. 그때 체감이 확 오기 마련이고 그때 가면 늦는다. 그때 가서 이제 떨어진다 팔아야지. 그러면요. 이미 개박살 나서요. 엄청 내려도 사람들 안 사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심리가 확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체감 안 올 때가 초입기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될 때고 파는 사람들은 최대한 서둘러야 될 때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